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국립항공박물관입니다. 김포공항 옆에 있는 국립항공박물관은 비행기 엔진 모양을 본떠 만든 건물인데요. 외관도 독특하지만 각 층마다 세세하게 신경 쓴 전시물을 보는 재미도 은근 쏠쏠하고요. 비행기와 관련된 체험거리도 다양해서 꼼꼼히 둘러보다 보면 제법 시간이 걸리는 곳이랍니다. 박물관 앞엔 의미 깊은 조종사들 조형물도 많은데요. 특히 눈여겨볼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운 한인 비행학교 조종사들입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로 일제를 대파하던 1920년 땅에서 펼쳐진 치열한 독립운동은 하늘로도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독립전쟁은 하늘을 지배하는 공군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학교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당시 상하이 임시정부 국무총장이었던 노백린 장군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일제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농촌 도시인 윌로스 벌판에 세워진 한인 비행학교랍니다. 하늘 독립군 양성에 앞장선 노백린은 어릴 때부터 몸집도 크고 성격도 호탕했다는데요. 그런 만큼 그의 기백은 어디서든 쩌렁쩌렁 했답니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 직후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가 잔치를 열었을 때 당시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교관이었던 노백린은 을사늑약에 앞장선 이완용과 그에 못지않은 친일파인 송병준 코앞에서 워리 외쳤다는데요. 이는 나라를 팔아먹은 개같은 놈들이란 조롱이었습니다. 그 뜻을 알아챈 일본군 사령관이 칼을 빼들자 노백린도 칼을 빼들면서 아수라장이 됐다는데요. 이에 놀란 이토 히로부미가 사령관을 말려서 겨우 진정됐지만 잔치판은 이미 흥이 깨져버렸다는 일화는 유명하답니다. 그렇게 친일파들을 개 취급했음에도 노백린은 이후 진급해서 육군 무관학교 교장이 됐지만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면서 군복을 벗게 됐습니다. 결국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일제는 만만치 않은 노백린에게 귀족자기도 주고 돈도 듬뿍 줄 테니 식민 통치에 협력하라며 달콤한 유혹을 했지만 다 뿌리치고 1916년 하와이로 건너갔는데요. 그곳에서 박용만의 국민군단에 합류해서 독립군을 양성하던 중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고 그 직후에 수립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무총장을 맡게 된 겁니다. 그때 비행대 창설을 추진하기 위해 노백린이 이듬해 샌프란시스코 레드우드 비행학교를 답사했을 때 깜짝 놀랐다는데요. 그곳에 이미 항공 독립운동을 위해 조종수를 익힌 한인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교관은 확보했지만 비행학교를 세우자니 막대한 돈이 문제였는데요. 그때 기적처럼 나타난 이가 바로 쌀의왕이라고 불리던 김종림입니다. 함경도 농사꾼 아들로 태어난 김종림이 미국으로 건너온 건 22살 때인 1907년이랍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나라가 뒤숭숭한 데다가 가뭄과 홍수로 대흉년까지 겹치면서 먹고 살기가 막막해서 무작정 미국 땅을 밟은 겁니다. 그런 김종림은 막노동꾼으로 일하다가 캘리포니아로 옮긴 뒤에는 쌀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묵묵하게 농사 짓던 그에게 다가온 행운의 여신은 바로 1차 대전이었습니다. 유럽 땅이 전쟁으로 황폐화되자 굴량미로 수출하는 쌀값이 폭등하면서 톡톡히 덕을 본 김종림은 자신의 땅을 늘려가면서 몇 년 만에 캘리포니아 쌀부자가 된 겁니다. 맨주목으로 머나먼 이국 땅에 들어와서 미국 이민자 최초로 백만장자가 된 김종림은 혼자만 배불리 먹으며 살지 않았답니다. 쌀로 벌어들인 돈으로 독립운동을 고치시키는 신문사에 인쇄기를 사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거금을 기부해서 감사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쌀의 왕이 발벗고 나섰기에 비행학교 설립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답니다. 김종림의 농장에 활주로가 곱게 뻗었고 폐교를 구입해서 교실을 마련했고 레드우드 비행학교 교관 출신인 미국인과 그 학교를 졸업한 조선 청년들이 합류했고 정비사도 채용됐고 마지막으로 최신형 비행기를 구입하면서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요. 이 모든 비용을 김종림이 부담했고 교관 월급과 운영비까지 매달 김종림이 지급했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20년 7월 5일 윌로스
윌로스 한인비행학교 개교식이 열렸는데요. 그때 수십 명의 생도들 앞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독립전쟁이 시작되면 일본으로 날아가서 도쿄를 쑥대밭으로 만들자고 외친 노백리는 훈련 과정을 체계화시키고 상하이 임시정부로 복귀했습니다. 그런 한인비행학교를 예의주시하던 일본 정보원은 조선 총독부에 꼼꼼한 보고서를 보냈다네요. 이후 한인비행학교는 비행기를 몇 대 더 늘리면서 조선 총독부를 바짝 긴장시켰지만 안타깝게도 이듬해 4월 날개를 접어야 했는데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1920년 가을 추수기에 캘리포니아를 휩쓴 100년 만의 대홍수로 김종림이 파산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럼에도 노백님과 김종림은 비행학교 재건을 위해서 만방으로 애썼지만 결국 자금난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백리는 임시정부 요원들의 내부적 갈등과 재정난 속에서도 오로지 독립운동에 매진했지만 상하이 생활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너무나 궁핍했답니다.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며 중국인이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먹고 기운을 차려야 외놈하고 싸울 수 있다고 했던 노백리는 군복을 즐겨 입으면서 독립군 군복을 입고 남대문에 입성하면 참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영양실조와 심장병 악화로 52살 때인 1926년에 초라한 단칸방에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두 아들과 딸 또한 독립활동을 하다 보니 아버지를 돌볼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노백린에게는 1962년에 건국 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고 상하이에 묻혀있던 노백린의 유해는 1993년에야 국립 서울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김종림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자 환갑을 앞둔 나이에 캘리포니아 예비군에 입대했고 그의 두 아들 또한 미 해군의 자원에서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웠답니다. 대홍수 로 파산한 이후에 다시금 소박한 농부로 살던 김종림은 자신이 기부금을 냈던 로스앤젤레스 양로원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1973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김종림에겐 2005년에 건국 훈장 애족장이 추서됐고 그의 유해는 2009년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돈 많은 친일파들은 일제를 위해 비행기를 헌납했지만 피땀 흘려 번 돈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김종림이 죽은 지 30년이 넘어서야 독립유공자가 된 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쌀의 왕이었고 비행학교 설립에 지대한 공을 세운 것도 아버지 살아생전에 알지 못했을 정도랍니다. 윌로스 비행학교 역사는 짧았지만 그 의미는 묵직합니다. 비록 졸업생 중 그 누구도 폭탄을 싣고 도쿄로 날아가지 못했지만 비행학교 출신인 박희성과 이용구는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비행장교로 임명됐고 임시정부는 윌로스 비행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 청년들을 중국의 항공학교로 보내서 비행사를 양성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해방 후에 열악한 기반 속에서도 공군이 빠르게 창설될 수 있었던 이유랍니다. 이 모든 게 노백린이 씨를 뿌리고 김종림이 거름이 되어 맺은 열매입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한인비행학교 개교 100주년에 맞춰서 2020년 7월 5일에 개관했는데요. 노백린 장군과 교관으로 활동했던 우리나라 최초 비행사 6명, 10명의 학생 비행사와 그들의 훈련기가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조형물은 한인비행학교 개교 당시에 찍은 사진 모습 그대로 제작된 거랍니다. 또 박물관 마당에는 1925년 중국 윈난 항공학교를 졸업한 후 중일전쟁에 전투기를 몰고 일본군과 싸웠던 우리나라 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옥도 있고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최초로 조선 하늘을 훨훨 날며 자부심을 심어준 안창남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 조국 독립을 위해 하늘을 날았던 애국 비행사들이랍니다. 그런데 뭔가 좀 허전한데요. 그들 틈에 한인비행학교 설립 1등 공신인 김종림이 쏙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김종림 선생 같은 성격이야 쿨하게 넘기겠지만 괜히 제가 더 섭섭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